안녕하세요. 가입해보니께 차파고입니다. 2년 만에 열린 서울 모토쇼를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부산에서 모토쇼를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죠. 올해는 모토쇼가 아닌 모빌리티 쇼라고 해서 이름 바꿔서 했는데 그냥 모토쇼 맞습니다. 입장은 1층이 아닌 2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하는 곳과 퇴장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원래 개막은 26일이지만 저는 프레스 자격으로 25일에 하루 일찍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 덕에 프레스 딱지도 붙이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측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대 부스 먼저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프레스 발표 준비가 한창이더라고요. 현대 부스가 사실 가장 노잼이긴 했습니다. 이상한 라이다 많이 붙인 아이오닉 5 한 대 있는데 진짜 움직이는 걸 보지 못해서 자율주행 덕후인 제가 봐도 좀 재미없더라고요. 이왕 가져오는 거 계속 움직이는 거 보여줬으면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힘들겠죠. 그 외에도 벨로스터 기반으로 만든 후륜 전기차 RM20E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850마력의 어마어마한 자동차인데 시승은 할 수 없더라고요. 이런 건 예약이라도 받아서 택시 시승이라도 한번 해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직 컨퍼런스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입장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뭐 딱히 안 봐도 되긴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현대 부스는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아이오닉 7 컨셉이라도 있으면 눈길을 끌었을 것 같은데 현장감 떨어지는 뭐 수소버스나 소카에서 많이들 만나보실 캐스퍼 뭐 이 정도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강아지 로봇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터쇼에서 모빌리티 쇼로 변해서 그런지 자동차 자체보다는 기술 혁신 설명에 더 중점을 둔 듯한 부스 설계였습니다. 진정 차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좀 재미없을 거예요. 스타렉스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죠. 여기서 뒤를 바로 돌면 바로 벤츠 부스가 있습니다. 벤츠가 원래 내연기관의 우두머리 같은 회사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보면 내연기관차 회사가 아닙니다. 고급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EQB부터 시작해서 EQE, EQS, EQG 컨셉까지 벤츠 전기차만 나와 있습니다. 2년 전 모토쇼에선 내연기관이 다수고 전기차 모델은 몇 개 안 들고 나왔었는데 이번엔 전기차만 들고 나온 거 보니까 벤츠가 정말 제대로 변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의 생김새는 솔직히 딱 멋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실제로 만져보고 느껴본 벤츠는 역시 벤츠다,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존의 E클래스, C클래스, S클래스 뭐 이런 건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잘 팔리잖아요. 모빌리티 쇼에 가져와서 보여줄 필요가 없는 차들이죠. 구리색 외장의 차량이 바로 이번에 공개한 EQB 모델인데요. 3열을 추가해서 7인승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가격은 약 7천만원대로 예상하고 있긴 한데 환경부 보조금 정책에 따라 좀 조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EQA랑 너무 똑같이 생겼죠. 실제로 가서 봐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벤츠의 찐팬이 아닌 이상 보여주는 크기 말고는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 옆 부스를 오면 이제 포르쉐 부스가 있습니다. 포르쉐 부스도 아직 오픈 전이라 준비가 한창인데요. 바로 옆에 GT3가 있죠. 이게 전기차 시대라 그런지 점점 내연차의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4년 전만 해도 이 모토쇼에서 이런 고성능 포르쉐 버전 차량은 부스의 정 가운데에서 아주 핫한 언니들과 함께 빙글빙글 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부스 한쪽에서 그냥 분위기만 맞춰주는 그런 쇼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차는 관심 받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마칸도 이렇게 멋지게 한 단 위에 있긴 한데 아무도 관심을 안 주더라고요. 만약에 이 마칸이 전기차 모델이었다?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옆에는 타이칸과 타이칸4가 있습니다. 선지색 차량이 타이칸4인데요. 투리스모 모델이죠.
타이칸은 어두운 색이 더 멋있더라고요. 하얀색은 눈물 자국이 너무 선명해서 마주보고 있으면 같이 눈물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포뮬러 2에 나갔던 99X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너 솔직히 포뮬러 2에서 성적 안 좋았잖아. 이제 옆동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 중간에 보면 카이스트 자율주행 부스가 있습니다. VILS를 이용한 자율주행 커딩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저 천장의 시뮬레이션 장치들,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저거를 이해할 날이 올까요? 버스나 트럭이야 상단에 뭐가 올라가든 내 차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일반 승용차에게 저런 구조물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이제 다음 부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너가자마자 보이는 건 BMW와 미니 부스입니다. 미니도 예전에는 부스가 좀 컸었는데 요즘은 모터 없고 배터리 없으면 그냥 크게 관심 못 받고 작은 것 같아요. 이번 미니 일렉트릭이 발표되긴 했는데 솔직히 훨씬 더 빨리 나왔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니만큼 전동화 파워트레인에 잘 어울리는 차가 없는데 끝까지 2.0 터보로 울고먹고 그냥 3도어, 5도어, 컨트리맨, 페이스맨 그런 걸로 이상한 파생 모델 계속 만드니까 브랜드 이미지만 소모됐죠. 2000년대 중후반만 해도 미니 하면 쿨하고 영하고 핫한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는 BMW 부스가 있습니다. iX 모델부터 해서 iX4, i4 등 전동화 모델이 공개됐죠. 차가 없어서 그냥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차를 가장 많이 가져온 브랜드는 아우디입니다. 사실상 아우디의 모든 모델을 다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A6 외건인 아반트 모델까지 있습니다. 그냥 A6도 아니고 RS6 모델로요. 달리는 거 좋아하고 가족이 있는 분이라면 와이프 속이고 사기에 딱 좋은 차가 바로 이 RS6 아반트입니다. 이 외에도 RS7, 그리고 RSQ8, SQ5 스포츠백, A8 롱휠 베이스, 이트론 스포츠백 등 차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현대도 이왕 부스 크게 쓴 만큼 평소에 보기 힘든 아반떼 N, 소나타 N9 같은 거 많이 전시해주지. 부스에 차량만 놓고 보면 진짜 아우디가 든든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배부를 정도로 차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이번 모토쇼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 부스로 가보겠습니다. 니로 신차 발표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스죠. 제가 갔을 땐 니로는 천막에 가려져 있긴 했지만 이날 오신 기자분들의 대부분은 니로 찍으러 오셨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기아 부스 옆에 보면 코지마 안마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안마 의자에 앉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시장이 크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폭스바겐도 없고 쌍용차도 없고 쉐보레도 없고 르노 삼성도 없고 테슬라도 없고 하여튼 없는 회사 많았습니다. 시대가 변해서인지 모터쇼의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박람회 크기가 커야 안마의자도 눈에 확 들어오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8분 동안 전시장 끝에서 끝까지 다 본 거잖아요. 정말 모터쇼 규모가 좀 작아지긴 했습니다. 자, 다시 기아차 부스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롤 프로팀 기아 담원의 스폰서 차량인 듯 합니다. 담원은 2021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했는데요. 자동차 회사가 e스포츠 후원사라는 게 좀 신기하긴 하지만 대신 좀 젊은 느낌을 주는 것도 있어서 전 좋다고 봅니다. 다음 2022년 시즌에서 우승하면 EV6 담원 에디션 꼭 만들어주세요. 저기 보이는 게 니로 EV와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번 신형 니로는 볼보 느낌이 많이 나죠. 실제로 보면 더 많이 납니다. 차량 크기도 좀 더 커지기도 해서 진짜 XC60 느낌이 나요. 옆에는 EV6가 있습니다. 기아도 니로가 있어서 망정이지 솔직히 볼 차는 몇 대 없더라고요. EV9 컨셉이라도 좀 갖다 놔주지. 여기서 뒤를 돌면 이스즈가 있습니다.
이스즈가 과거에는 정말 잘 나가던 트럭 회사인데 한국에서는 현대 마이티에게 힘을 못 쓰고 있죠. 대형 트럭은 유럽산이 꽉 잡고 있고 소형 트럭은 현대가 있으니까 이스즈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옆에는 국산 전기차 회사인 마스타가 있습니다. 이거 군필 남성들한테는 마스타는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회사가 요즘 우체국에 납품하는 그 소형 전기차 그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중국의 지하위안사의 전기차를 디자인 수정해서 파는 회사였는데, 이번에는 그럴듯한 SUV 한 대가 있더라고요. 디자인이 살짝 티구안을 5성 홍기 에디션으로 만든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차 얼마면 사시겠어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기 스쿠터 회사부터 해서 각종 스타트업 회사와 차량 외장 관리 회사 등등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왼쪽에는 전기 버스도 있습니다.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계속 닫혀 있어서 그냥 안 보고 왔습니다. 여기서 쭉 직진을 하면요, 제네시스 부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네시스에선 따로 발표한 거는 없고요. 컨셉 모델은 제네시스 X 컨셉트와 GV70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G80 전동화 모델과 GV60도 있네요. 부스 디자인은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차를 떠나서 브랜드 디자인 자체는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신생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진짜 좀 있어 보이는 회사처럼 보입니다. 멋있어요. 차도 멋있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디 프레스 발표가 끝난 후입니다. 이트론 GT인데 이거 멋있더라고요. 이게 아우디의 타이칸 같은 차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637마력 차량인데 이거 얼마나 잘 나갈지 감도 안 옵니다. 모터리언의 박기돈 기자님이시죠. 이날 거의 모든 자동차 관련 기자분들과 유튜버분들 다 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에스파 카리나급 연예인 분들이죠.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존경스럽습니다. 이트론 GT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고급 차량은 다르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기어 변속 방식입니다. 이 다이얼보다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당기면 D고 밀면 R입니다. 알칸테라도 두껍고 푹신하고요. 버튼의 클릭감도 진짜 명확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이트론 GT 사고 싶더라고요. 옆에는 아우디 Q2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살짝 올드하죠. 이 차가 2016년에 나온 차입니다. 페이스리프트를 2021년에 하기는 했는데 크게 변한 게 없더라고요. 이 차 역시 전기차가 아니다 보니 관심에서 많이 벗어난 듯 합니다. 가격은 약 4천만원 정도 합니다. 계기판은 풀 LCD 계기판입니다. 근데 좀 작아요. 실내 재질은 그냥 딱 스포티지급인 것 같습니다. 인스퍼레이션 스포티지 말고 모던이나 프리미엄급요. 센터도 계급장 떼고 보면 글쎄요, 4천만원이면 아이오닉 5도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이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보이진 않습니다. 이 차량은 아우디 A6 이트론 컨셉입니다. 컨셉이라 만지거나 문을 열 수 없는데요. 가까이 다가가려고만 해도 저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보지 말라면 안 보면 되죠. 아우디 부스에서 가장 좋았던 차는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입니다. 이 차가 내부는 가장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원래 전기차 하면 원가 절감인데 아우디 이트론은 원가 안 절감입니다. 이 차가 실제 오너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요. 진짜 타서 보니까 우아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와, 씨, 진짜 조용하네. 가장 조용하네. 씨. 문 닫으니까 정말 조용하죠. 이트론 GT가 제일 좋네요. 진짜 맞아요. 이트론은 스포츠백이 제일 좋아요. 기어 변경 방식도 너무 멋있습니다. 묵직하게 조작되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것도 소재를 정말 잘 썼습니다. 손이 닿는 부분에 소재를 아끼지 않으니까 타면 탈수록 만족감이 높겠더라고요. 이트론 할인해서 8천만원에도 판다고 하는데 진짜 GV60 올휠 드라이브 사실 분들은 한번 고민해보세요. 뒷좌석에 앉아보겠습니다.
차량의 소음 차단 능력 한번 봐보세요. 진짜 조용하죠. 아 좋네. 진짜 계속 좋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데가 다 오래 아우디 타긴 차량 관심이 없었는데 이트론 타고 나서 이게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뒷좌석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네요. 이 미니 부스에 가보니까 미니 일렉트릭 나와 있더라고요. 전기차라고 이 전면을 다 막지 않아서인지 일반 미니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데코되어 있는 라임 컬러가 이 차가 전기차임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답게 공력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전기차 휠 치고 이 정도면 이쁘죠. 충전구는 주유구 위치에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 위치에 대해 호불호가 있는데요. 제가 전면에 있는 차, 후면에 있는 차 둘 다 타니까 다 장단점을 알고 있는데 급속 충전을 많이 한다면 후면 충전이 좀 더 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220V를 이용한 완속 충전이 위주시라면 앞쪽에 충전구 있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미니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도 방음이 꽤 괜찮더라고요. BMW 산하 자동차들이 대체적으로 방음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꽤 조용하죠. 내부는 기존 미니와 동일합니다. 2022년 BMW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 같은 iX입니다. 배터리가 무려 111.5kW나 들어가는 무식한 차입니다. 이거 한 대면 니로를 두 대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니로의 3배죠. 1억 4,630만 원인데요. 전기차 주행거리 늘리는 방법은 진짜 단순합니다. 그냥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싸게 팔면 됩니다. iX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BMW 특징 중 하나인데 BMW는 세그먼트를 넘나드는 신개념 차를 만들었다 싶으면 꼭 도어는 프레임리스 도어로 만들더라고요. iX는 x드라이브 40과 x드라이브 50이 실내가 다릅니다. x드라이브 50이 2천만원은 더 비싼 건데요. 실내 고급감도 더 뛰어나고요. 게다가 배터리 용량도 40kW나 더 들어가고 모터 파워도 50% 더 강하기 때문에 iX는 무조건 x드라이브 50을 사는 게 맞습니다. 대시보드는 친환경 재질이라고 덮어 놓았는데 그냥 천연 가죽 같습니다. 도어의 시트 버튼도 너무 예쁘죠.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재질감과 디자인입니다. 벤츠는 요즘 이 버튼을 다 터치식으로 바꿨거든요. 이쁘긴 한데 조작감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BMW는 버튼도 이쁘고 조작감도 훌륭합니다. 도어 내부 손잡이가 좀 좁더라고요. 이게 손가락만 쏙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여기다가 동전 떨어뜨리면 잡기 힘들겠어요. iX는 전기차임에도 원가 절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긴 가격이 1억 4천인데 절감할 원가가 없죠. 그냥 BMW 하고 싶은 거 다 해놓은 겁니다. 파노라마 루프도 넓습니다. 이 고객들이 이 차를 샀을 때 고급감이면 고급감, 파워면 파워, 뭐 크기면 크기, 뭐 어느 한 부분도 아쉬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센터 콘솔도 고급스러운 양문형 개폐형이고요.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도 이 플로팅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 디자인이 촌스러운 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BMW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거 폰트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이 한국에서 파는 차가 몇 대인데 폰트 정도는 자체 개발할 수 있잖아요. 폰트 개발비가 차 한 대 값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폰트 없어서 굴림체 같은 거 쓰는 거 좀 진짜 완성도를 해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트렁크 하단 공간은 뭐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깊죠. 이러면 도대체 배터리는 다 어디 있는 거죠? 아무리 차가 크다고 하지만 111.5kW 배터리를 여기에다 다 우겨 넣고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는 건 진짜 생긴 거 빼고는 다 만족스러운 차량입니다. 이번에 벤츠에서 공개한 EQ2입니다. 솔직히 디자인은 전면 삼각별이 50% 이상은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멱살 잡고 이거 이쁘지 뭐 이렇게 협박하는 디자인이에요. 팬더에는 뭔가 충전구 같은 게 있는데 가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워셔액 주입구입니다. 이게 여기에 달렸다는 건
앞으로 본네트는 못 열게 하겠다는 뜻이죠. 이 차가 요소는 다 이쁘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이걸 멋지다, 이쁘다, 뭐 자세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벤츠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요즘 자동차 회사들 최대한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해 전기차는 거의 대부분 SUV로만 만들잖아요. 그런데 벤츠는 세단의 황제답게 EQ2와 EQS로 세단 전기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량에 배터리를 우겨 넣는 게 아니라 전기차 전용 모델로요. 그리고 실내도 역시 벤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허연 시트가 사기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라서라도 시트의 바느질부터 해서 모든 요소들이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기적인 부분이 바로 이 대시보드입니다. 액정을 무려 3개나 붙여 놓았어요. 벤츠는 그냥 우리는 플로팅 디스플레이 같은 거 안 해. 그냥 대시보드 자체를 디스플레이로 만들어 버린다. 뭐 이런 거죠. 우파 푸른하늘님이 촬영 중이시더라고요. 텐션이 엄청나시던데요. 저는 찐따라서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벤츠의 시트 조절 버튼인데 아까의 그 BMW iX와 비교해보니 어떠신가요? 솔직히 부품만 놓고 보면 iX가 더 이쁘죠. 하지만 벤츠는 소재의 아쉬움을 디자인으로 극복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현대 부스로 갔습니다. 방금까지 벤츠의 EQE와 EQS를 만져보고 온 전데 과연 캐스퍼는 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외부 소음 차단 먼저 느껴보시죠. 이 정도는 나름 괜찮네요. 캐스퍼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 경차니까 뭐 이 정도지 하다가도 이 차가 아반떼랑 300만원 밖에 차이 안 난다고? 라고 생각하면 많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버튼에 쓰인 재질들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도어 암레스트에 가죽이 덧대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죽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비닐이더라고요. 이거 재질이 좋은 비닐. 격자무늬 패턴이 있어서 젊어 보이긴 합니다. 천장엔 도트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 옵션 넣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뭐지 이거? 근데 굳이 이거 넣기 위해 옵션을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천 재질인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부직포라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재밌는 게 운전석의 구성이었는데요. 센터 콘솔에 컵홀더가 운전석에 붙어 있습니다. 운전석이 움직이면 컵홀더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거 따로 콘솔 넣기는 애매하니까 그냥 시트에 붙여서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확실히 생산할 때 단계가 많이 줄어서 편하긴 하겠어요. 기어봉은 인조 가죽이 아닙니다. 그냥 우레탄입니다. 현대가 스티어링에 가죽을 넣으면 기어봉에도 가죽을 둘러주거든요. 근데 캐스퍼는 그렇게는 안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카니발 튜닝 전문 업체인 클럽 넘버원 보고 왔습니다. 이 차가 대략 한 7천만원, 8천만원 그 정도 하는 차량이더라고요. 시트는 가죽 전부 바뀌었고 천장에는 스타라이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자녀 가장이다 보니까 이런 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천장 이쁘죠? 6인승 시트로 개조해 놓아서 5인 가족이 타기에는 아주 딱 좋습니다. 너무 좋죠. 진짜 좋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한번 타보고 싶긴 합니다.